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강남 지역 아파트 상승세에서 소외됐던 도곡 1동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시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 절차를 밟고 있는 도곡 레미안 네벤투스를 중심으로 도곡 우성과 도곡 한신 대림 등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도곡 1동의 아파트 시세가 도곡 2동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잠실 주경기장 일대 마이스 부지 등 특별계획구역 588곳 중 사업이 지연된 구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지정된 데다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결정 절차 등으로 일부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이 더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핫템, 핫풀, 핫토픽 이렇게 단어 앞에 핫이 붙으면 한 번쯤은 더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핫하다는 곳은 꼭 한 번은 방문해 봐야 하고 또 이 핫하다는 음식은 한 번씩은 꼭 먹어봐야 한다 하신다면 또 핫하다는 프로그램은 꼭 한 번 찾아봐야 직성이 풀린다 하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잘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가장 핫한 프로그램,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핫한 부동산 프로그램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3971번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동산 고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차 가면서 조금 애매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이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더 올라갈까 봐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지금 한풀 딱 꺾였죠. 대출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었고 연결들이 이제 이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볼 때죠. 지금 지켜볼 때지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을 무턱대고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늘 존재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주 정말 예외적인 상황을 완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자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은 좀 조용히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도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무역 전쟁, 무력 전쟁, 전쟁은 전쟁대로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앞에 있는 걸 급하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조용히 좀 지켜보면서 사태 파악을 좀 하시면서 분명히 기회는 또 옵니다. 차분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켜볼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내 고민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무료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렇게 만나고 또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경제 전반의
흐름들 공부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들 어떻게 하면 좀 내 노후와 연계해서 공부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2차례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 부동산 시장은 특히 아파트 시장을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죠.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러한 고점 부근입니다. 고점 부근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고점 부근은 반드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특히 경기 침체 같은 현상이 오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부근일수록 고점 부근일수록 항상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무리한 투자는 절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아직도 아파트가 머물고 있으니 서울에 경기 침체 같은 현상이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이런 현상이 미국까지도 어떤 내년에 가면은 얼마나 버텨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은 정말 안전한 투자, 지켜보는 투자를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무리한 대출 얻어서 무조건 나는 강남, 무조건 용산 이런 식의 투자는 좀 문제가 있겠다. 무리한 투자는 정말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고점 부근이니 지금 구입했다고 해도 구입하시는 분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런 시세 차익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사주려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 조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차익 실현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현재의 사태 파악을 잘 해야 되고 정말 안전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토요일, 일, 금요일 날 저희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지난주도 오신 분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세미나 시간에 와보면은 어떤 질문 사항들이요.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야 됩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재개발이나 이런 거 작은 거 지금 미리 사놔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또 간간히는 또 역시 노후 대비해서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씩 관심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아마 세미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알아야 될 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다루니까 7호선 논현역입니다. 논현역 6분 출구에서 1분, 2분 거리니까 많이들 예약 접수하시고 오시면은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어느 시기보다 좀 안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인지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은평구 거주 중에 40대 초반 가장인데요. 네. 아이들 학군 문제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중인 아파트가 네. 광진구 광장현대 3단지 네. 32평인데요. 요거 좀 알아보니까 21년 고점에 16억 5천이었고 현재 14억 5천으로 한 2억 정도 빠졌거든요. 네. 또
그거를 제가 좀 더 기다려서 매수를 해야 될지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평구에 자가로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군을 생각하니까 광진구 학군으로 좀 이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보신 아파트가 광장 현대 3단지 아파트 30평형대를 말씀 주셨는데 혹시 지금 거주 중이신 아파트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현재 그 북한산 현대 홈타운에 있고요. 네. 요거는 저희도 32평 똑같은. 그러면 평형은 큰 차이 없이 어쨌든 좀 상급지로 학군 때문에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북한산 현대 홈타운을 팔고 광장 현대 3차 아파트로 이사를 가봐도 괜찮을지 그 시기가 언제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북한산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거래가 잘 안 돼요. 여기 잘 안 돼요. 팔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그 지난 상승기에 팔 수 있으면 팔아라고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북한산이 매도가 될지 그것이 가장 좀 뭐랄까요? 의구심이 가고요. 왜냐하면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해졌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현대 3단지가 분명히 은평 쪽에 있는 그 아파트보다는 분명히 상급지인 건 맞아요. 상급지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아파트가 첫째 뭐 미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 여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용적률이 높아서 그것도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없고요. 그것도 그다음에는 또 뭐 초역세권, 역세권, 뭐 역세권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초역세권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아이들 학군은 그냥 무난무난하다. 뭐 아주 좋다라기보다는 무난무난하다 이렇게 봐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북한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매도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매도에 집중을 하시고 만약에 매도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도 후에 그냥 한동안 한 2년, 4년 생각하고 전세 거주가 좀 어떨까. 전세 거주를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팔고 나서 내가 아파트를 사지도 않고 남의 집에 전세를 산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어렵게 모은 자산이 가격이 뭐 2억 또는 2, 3억씩 쭉 내려가 버리면은 굉장히 상실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에 집중을 하시고 매도 후에는 전세를 거주를 하셔라. 이 현대 3단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뭐하고 추천을 안 드리기도 애매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세 번째는 현대 3단지만 보지 말고 이와 유사한 다른 단지들도 좀 여러 군데 좀 지켜봐라. 다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곧 매도 시기는 지금 매도만 된다면 그다음에 매수 시기는 제 생각에는 2, 3년 뒤쪽을 가닥을 잡고 한번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유는 물론 여기가 한강변이고 바로 한강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강 가깝고 구의역 여기에서 그렇게 뭐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는 충분히 되고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 뭐 사통팔달 바깥에 나가기도 좋고 중부고속도라든가 중부 내륙이라든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나가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봤었을 때 그렇게 이 지역적인 면에서 나쁘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역적인 면에서는 무난무난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고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현대 3차가 지금 현재 지어지는 용적률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높아서 이것을 재건축을 해서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건축 급한 것들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정비 사업이 이거는 진짜 여기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뭐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마 거래가 더 어려워지거나
가격대 상승 여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줄어들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그나마 접근하기는 그나마 조금 낫죠. 접근하기는. 왜 가격만 보면은요. 하지만은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는 이런 걸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결론을 냈습니다만은 매도는 진행을 하되 우선은 전세 정도 거주하면서 2, 3년을 좀 더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매수 의사 결정을 하되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지켜보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놓고서 천천히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우선 하나는 지금 매도를 하되 매수는 천천히 좀 관망해 보자라는 조언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보셨던 아파트 외에도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사 계획 수정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20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는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현재 3억 전세금과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치면 월 세후에 6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할 아파트를 2, 3년 후쯤 매수해볼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해요. 서울 아파트 장만은 남일 같고 지금 이 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3억의 전세를 살고 계시고 여유자금은 1억 5천.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조금 밀어놓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이게 참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잖아요. 현재 전세는 3억을 있고 40대 초반인데 소득은 뭐 한 600만 원 정도 무난하게 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소득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제 전 재산은 4억 5천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생의 장기 계획이라면 누구나 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겠죠. 내 집 마련이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노후 대비. 이게 인생의 장기 계획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일단 해결해내고 그다음에 추가로 내 자산을 더 벌리는 그 세 번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내 집 마련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청약을 권장. 특히 3기 신도시 청약 통장을 어느 정도 된 걸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가 창릉이라든가 교산이라든가 왕숙천처럼 서울하고 아예 길 하나 사이에 서울에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에 3기 신도시의 청약 전략을 일단은 좀 한번 해라. 왜냐하면은 이런 신도시의 청약은 주변 아파트 가격의 거의 한 3분의 2 가격 수준 미만으로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당 너무너무 저렴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의 당첨이 받으면은 가격이 거꾸로 내려가서 손실을 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얼마가 됐든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 전략을 먼저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더라도 지금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적어도 아니다. 아무리 경기도라도 지금은 아니다. 충분히 조정되는 걸 봐라. 무슨 얘기냐.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일단은 조정이 받고 바닥 권역을 가고 있었을 때 바닥까지는 안 가더라도 충분히 조정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조정 후 매수죠. 조정 후 매수를 아파트 쪽이라면 그렇게 권하고 싶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매수를 조금만 더 2, 3년 더 노력을 해서 서울 안에 있는 재개발 정도를 한번 보는 거는 어떨까.
서울 안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투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매수 타이밍은 적어도 2, 3년 후 정도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럼 집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돈 1억 5천이란 돈은 뭐 은행에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간다고 했었을 때는 내 집을 매수하는 그 전까지는 1억 5천은 월세 나오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죠. 월세 나오는 형태로 작은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1억 5천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한 70만 원 가까이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2년 받으면 돈이 1,6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월세 나오는 거는 구입해서 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집 마련하는데 내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런 월세 나오는 얘를 전세로 돌리거나 매도를 하셔도 돼요. 전세로 돌려도 그 돈이 거의 묶이지 않고 거의 다 나와요, 돈이. 90% 이상씩 막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이게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후잖아요. 여기는 다른 게 없어요. 40대이기 때문에 노후 그러면 아유 무슨 노후 너무 막연하죠. 막연하지만 적어도 한 40 후반 정도만 돼도 야, 이게 노후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는 일단은 이런 내 집 마련을 먼저 생각해 가면서 내 집 마련 후에 노후를 해야지 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은 이런 계획을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어쩌면은 이런 월세를 했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노후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 집 마련과 노후를 똥 떨어져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내가 일단은 내 집 마련하고 나서 집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사야지, 이런 순서를 머릿속에 딱 담고서 순서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제가 몇 년째 1, 2년, 2, 3년째 계속해서 수익형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라고 하는데 내 집 마련이 안 된 사람은 집도 마련 안 했는데 무슨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 마련한 시기가 2, 3년 뒤에 만약에 와서 마련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오피스텔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주택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수익형을 이런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선 되는 대로 순서가 시기에 따라 바뀌죠.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같은 것이 저점 부근이다. 그러면은 수익형보다도 그런 거 위주로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익형 쪽으로 가고, 그러나 아파트나 재개발이 고점 부근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익형부터 먼저 하고 기다리면서 차익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대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40 초반에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계획인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몰라도 꼭 방송 끝나고 한번 통화를 했으면 좋겠고, 제 세미나 오시면 한번 쭉 이렇게 제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은 아마 많은 계획이나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노후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청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 그리고 좀 멀리 내다봤을 땐 서울의 재개발, 또 세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까지 이렇게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잘 계획 짜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차동규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03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현재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 중학교 대비를 위해서 반포나 대치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 아파트와 반포 자이 아파트 중에 고민됩니다.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목동 학군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대치 반포 학군으로 옮겨가겠다, 이 상급지 학군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이거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아이를 키우는 학군을 얼마만큼 어떤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반포 쪽 학군도 나쁘지 않고요. 좋거든요. 대치동 학군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군으로만 딱 나눠놓고 판단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학군이 아닌 그냥 아파트 뭐 가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파트 선호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좀 대치동 쪽 이쪽보다는 한강 쪽 반포라든가 이쪽이 훨씬 더 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도 약간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이로 갈까요? 대치동 레미안으로 갈까요? 이 문제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첫째, 직접 방문을 해보라. 직접 방문을 해보고 여기서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그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편의시설들을 살펴보고 또 두 번째는 그 자녀 내가 이 아파트에 있으면서 자녀는 학원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 이걸 좀 짜봐야 된다. 개별적으로. 충분히 짜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거기다. 다 비슷비슷해. 난 참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워.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가냐? 좀 더 가격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 조건에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교육 시스템 내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해가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쭉 해보면은 이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대치동 쪽이 그래도 맞아 여기가. 그래도 여기가 아이 키우는 게 맞네. 이런 분이 있고 아니야 반포에 해보니까 여기 좋아. 그것도 얼마든지 학군 좋고 좋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식으로 판단해라. 아파트는 뭐 둘 다 좋죠. 근데 미리 같이 등등 봤었을 때 대치동은 엉망이고 반포는 좋고 반포는 엉망이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같은 흐름을 갖고 갈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반포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런 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가치 측면으로만 살펴본다면 약간의 기울기가 반포 쪽으로 기울지만 그래도 이 학군 선택지는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꼭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라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43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6년 후에는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자주 방문할 계획이라 서울 오피스텔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좋다고 해서 투자금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2억 5천의 투자금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 오피스텔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멀리 미국에서까지 사연을 주셨는데 도움 주실까요, 대표님? 네. 자, 오피스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왔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약 한 몇 년간인가요? 뭐 거의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파트가
무려 한 40여 년간을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밀고 왔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아파트만큼 좋은 투자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미 우리는 몸에 체험적으로 아파트는 사야 돼. 서울에 아파트 사도 무조건 올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피스텔의 정확한 표현은 오피스예요. 오피스가 사무실이죠. 더하기 호텔이에요. 이게 집이죠. 사무실과 집의 형태를 믹스시켜 놓은 것이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어요. 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뭘로 봤느냐? 사무실로 보고 있죠. 지금도 오피스텔은 처음에 탄생이 되면 이거를 사무실로 보고 취득세가 4.6%네요. 주택은 1.3%인데. 그래서 그만큼 업무용으로 보는 거죠.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주택은 우리 전통적으로 좀 넓은 집 중심으로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도시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도시가 많이 커지면서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자, 이 1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질 않아. 왜? 우리가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부랴부랴 09년도에 7월 달에 뭘 만들었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걸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도시의 서민이나 또는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크지는 않지만 곧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원룸, 투룸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탄생시킨 지가 09년도 7월 이후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게 탄생되지를 않았어요. 불과 15년밖에 안 된 거죠. 이게 탄생되면서 사람들이 1, 2인 가구가 또는 2인 가구가 이런 도생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온 서울 시내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탄생을 시켰는데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1년에 2천만 원씩 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 돼서 박근혜 정부에 오면은 바로 여기 있는 오피스텔, 이거는 사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이런 오피스텔을 보고 좋아, 너도 지금부터 주택으로 사용해도 돼 하고 풀어줘요. 이게 왜 풀어줬냐? 도시형 생활주택만 가지고 이거를 다 수요를 충당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피스텔을 막 짓기 시작을 했어요. 원룸, 투룸짜리를. 그러니까 원룸, 투룸 짓다 보니 수요자들은, 거기 있는 들어가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오피스텔을 더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지어져 왔는데, 계속 지었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쓰면서 땅값도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 땅값 대비 이제는 공급하는 공급 금액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필요는 한데 이 높은 금액을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물 짓는 사람들은 지어가지고 분양만 되면 돈을 벌고 짓겠는데, 땅값이 높으니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 높은 분양가로는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이런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도 원룸, 투룸에 세입자들은 꽉꽉 찼는데 공급이 안 돼요. 땅값 자체가 너무 올라와서 너무 비싸니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내라. 그러면 주택 숫자에서 빼줄게.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봐야
땅값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시기가 지날 때까지는 수년 동안은 제가 보건대로 서울시 안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거의 어려울 거예요. 공급할 수가 없어요. 오피스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에 원룸 같은 게 2억 5천 정도면은 전세 일부 끼고 투룸도 살 수가 있고요. 원룸도 일부씩 사면은 2개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이 5에서 5.5%씩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대출 이자가 5%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높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로 서울에서 수익률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높은 수익률이라면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그마한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는 데는 이 관리 문제가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잖아요. 이 통 건물이다 보니 건물마다 관리업체가 탁탁탁 잡아서 관리를 잘해요. 관리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 이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해외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관리에 대해서 머리 아파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뭐 저희 사무실에서도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물건을 매수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임대차 관리를 다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관리 문제가 너무 머리 아플 건 없다. 또 일부 예를 들어서 건물 조그마한 5, 6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뭐 10세대, 20세대 있는 그런 것보다는 대형의 어떤 오피스텔이 관리가 훨씬 더 좀 제가 보는 눈에는 좀 잘 되고 편한 것 같다. 이게 주차 문제가 별로 없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오피스텔 이 수익률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한동안 이 수익률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큰일이라고 봅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오피스텔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정도 좋은 입지 안에서 얼마든지 수익형 나오는 오피스텔을 투자해 두시고 해외에 계시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근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오피스텔로 연결되고 지금 정부에서 작은 걸 사서 임대사업자 내라 하는 이런 정책이 똑같은 정책이에요.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원룸 투룸을 많이 공급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그런데 또 하나는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엄청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아파트에 쓰는 사상이 너무 크다 보니 오피스텔을 아직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찾지는 않아요. 조금씩 찾는데 그나마 보이지 않게 살 사람들은 많이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오피스텔 지금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 2억 5천만 원 투자금으로 예상하셨으니 한 100만 원 정도의 월세 잘 나오는 오피스텔을 선정하셔서 꼭 결정하시기 전엔 다시 한번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시간은 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계 경제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또 차동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드릴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런 거시 경제를 바라보고 또 이러한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흐름을 예견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 보면은 미국은 그렇죠.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게 나와요. 주식 시장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연방 부채는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자기들이 기축통화라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나 별로 이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수요는 많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 뭐예요? 주택에 대한 수요죠. 주택시장이에요. 수요는 많으나 사고자 하는 수요는 있지만 실제로는 금리가 고금리가 되어서 그 미국은 전부 다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사겠어요?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집을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위축돼 있는 거예요. 여건상으로는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죠. 금리. 이것으로 인해서 고금리가 위축돼서 수요가 지금 눌려 있는 상태다. 금리가 많이 내려오면 수요가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금리가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가 많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경기가 빨리 이렇게 안 좋아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서민들은, 미국인의 서민들은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은 1년, 2년 미국 서민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반면에 중국은 보면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됐어요. 이미. 더군다나 생산을 너무 많이 했고 내수는 부진하고 그래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실시 중이에요. 성장률 5%를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데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집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수요가 완전히 위축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미. 여기 지금은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나 금리 때문에 실제 수요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죠. 유럽은 초저성장이에요. 불경기가 계속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옆에는 또 전쟁을 하고 있죠. 무력 전쟁에 대한 비용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역시 경기 불안으로 수요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수요가 툭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한국을 봤더니 우리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깜짝 놀랐죠. 0.1%. 불안한 성장 속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정말 부자들만 집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보면은 부자들은 집 안 사요. 오히려 없는 영끌들이 혹시라도 올라갈까 봐 싶어서 사서 그렇지. 그런데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이러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요 위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부진한 주택 건설 현황. 왜 현황이 됐어요? 주택을 살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높은 금리로 집을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주택 거래도 쉽지가 않죠.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여전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택 시장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죠. 수요가. 그다음에 중국을 봤더니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예요. IMF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공실률은 평균 15%, 일부 지역은 30%랍니다.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도 약 9% 이상 예상되는데 대외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중국은 우리가 조금 더 얘들은 좀 더 과장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일부러 속이고 줄여가 나오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완전히 위축돼 있다. 그다음에 한국을 봤어요. 영끌들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이 조정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영끌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세미나 해보면 한때 막 영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많이 왔는데 요즘 안 와요. 거의 안 하죠.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영끌들에 의한 거래가 팔았는 사람이 또 사고 또 팔은 사람이 사고 이렇게 연쇄적인 거래가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매도 물량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거래량은 위축돼서 수요가 완전히 위축되고 있죠. 자, 여기를 보면은 미국 시장은 수요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금리 때문에 거래가 어렵고 그 나머지 시장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위축이에요. 전 세계가 다 위축이에요. 자, 앞으로 미국은 최대 이슈는 미국의 대선이죠.
미국 대선 후에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까?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은 심화가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 시에 전 세계는 아마 각자 도생 형태로 가지 않을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에는 무력 전쟁,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다발성 전쟁이 계속 우려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중장기적인 수요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도 절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얘기해 오죠. 안 오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올 수도 있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투자해야 되겠고 노후 대비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가면 갈수록 노후 어떻게 되겠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노후를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월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러한 주제가 너무 많잖아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뭐 할 얘기가 몇 시간 동안 다 못하더라도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해서 오후 1시부터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금리 하나 내려갔다고 부동산 오르고 금리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금리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제가 보는 눈에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인데 그 심리가 뭐냐. 첫째, 일단 내가 등 따쓰고 배가 불러야 돼. 무슨 얘기냐. 내 경제가 우리 집안이 너무 빡빡하지 않고 무난무난하게 경제가 잘 굴러가야 돼요. 자영업자들도 무난무난하게 잘 굴러가고 어려운 점들이 별로 없이 경제가 무난무난하게 잘 굴러가야 돼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은 무난무난해야 그 다음에 주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제가 한 20년 부동산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문제가 1번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틀어지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것이고 문의 전화 나가고 있죠. 꼭 미리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저와 같이 좋은 세미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의 가격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목요일 이 시간에는 항상 세계 경제 이슈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에는 짤막하게 언제나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경제 이야기,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서 내가 어떤 투자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좀 긴 시간 할애해서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좀 시간 넉넉하게 비우시고 또 무료 세미나 방문하셔서 부동산 노하우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 좀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날씨가 오늘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